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이 되겠네요. 3월 10일은 키 사슴 인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음, 사슴을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사슴. 근데 왜 앞에다 키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슴이 이제 키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로드키를 자주 당해갖고서 이제 뭔가 그 충돌, 키스가 충돌이니까 뭐 그런 거를 인제 그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날짜에다 이름을 붙였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예, 또 거기까지 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유래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인제 다른 이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김영호 TV 채널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셔 갖고 좀 더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구독 시간도 좀 축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인제 키사슴의 인식의 날이라고 해요. 키사슴 인식의 날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3 월이지만 사실 숲이 아직 좀 춥죠. 차갑죠. 근데 숲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아침에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하지만은 뭐 인제 그 숲속에서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때부터 봄이 인제 움트오르고 있죠.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은 낙엽 사이사이를 구르는 조심스럽게 걷는 작은 발자국이 이제 있다라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겠지만은 인제 그런 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사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11 일은 키사슴 인식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네요. 네. 자, 사람보다 먼저 계절을 느끼는 존재다. 숲의 그 조용한 주인이 이제 바로 이제 사슴이라고 이제 보고서 그 사슴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3월 11 일이 되겠습니다. 네, 사슴은 어떤 동물일까요? 뭐 사슴은 이제 오래전부터 뭐 평화와 뭐 순수함 그런 자연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슴을 보면 그렇죠. 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뭐 그런 시도 있지만은 어 슬픈 짐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만큼 이제 눈이 맑고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퍼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이 인제 뭐 한국의 산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숲에는 수많은 이제 종류의 사슴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제 이들이 숲에 있는 풀을 먹고 풀을 먹다 보면 씨앗이 인제 떨어지면서 씨앗을 또 퍼뜨리게 되죠. 또 사슴 몸에 묻어 갖고서 인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씨앗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자연의 균형, 숲의 생태 이런 걸 갖다 인제 유지시켜 주는 생태계의 인제 종완서 역할을 바로 이 사슴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제 자연 보전 단체인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서 뭐 사슴뿐만 아니죠 사실은. 사슴을 포함한 많은 야생 초식 동물들 초식 동물들을 생태계의 어떤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는 그만큼 숲도 생태계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사슴이 사라지면 숲이 병들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해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숲이 병들면 사슴도 떠나게 되겠죠. 뭐 어떤 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겠지만은 사슴이 사라져서 숲 드는 건 병이 숲 아니요. 숲이 병이 드는 건지 병이 숲 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숲이 병 들어가고 사슴이 떠났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뭐.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왜 인제 사슴 인식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좀 아이러니하죠. 이 사슴이라는 게 인제 뭐 아까 슬픈 눈동자를 가진 그런 동물같이 인제 이 시에는 비춰지는데 이 사슴이 인제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인간도 옛날에 얼마 안 살 때야 뭐 이런 위험한 그런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전쟁을 해도 그냥 뭐 돌멩이 이제 던지는 그런 수준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무기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80 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글쎄 이렇게 자꾸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지구가 무거워 갖고서 태양을 돌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걸 기후라고 이제 그러겠죠.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늘어나도 또 뭔가 줄어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자, 무분별한 개발을 사람들이 이제 하죠. 하여튼 이거 인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산림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건설이 되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제 로드킬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 갖고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 의한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 갖고 이 사슴이 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인제 환경이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이 연관관계가 그런 거예요. 뭐 어찌 됐든 도시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죠. 우리가 자꾸 숲을 인제 개발을 해 갖고 거기다 집을 짓고 뭐 또 골프장도 짓고
뭐 많이 일하니까 거기에 살던 이제 사슴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쫓겨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편해진 만큼 사슴의 삶은 또 사슴뿐만 아니라 동물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또 불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어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동물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건지. 근데 정말 저 동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뭐 자꾸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뭐 또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뭐 음 뿔을 잘라서 녹용으로 쓰고 뭐 이게 참 인제 그러다 보면은 인제 서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밤길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뛰어나와 갖고서 사슴을 탁 치고 인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막 놀라는 거예요. 사슴은 또 더 놀라겠죠. 제 친구가 어디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인제 고라니를 이렇게 한번 차에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유 이 충격과 느낌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게 치고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인제 널브러져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인제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제 처리해 주고 그런다는데 좀 동물도 힘들고 사람도 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여기 야생동물이 이제 뛰어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표지판도 있는데 원래 그게 사슴이 다니는 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슴들은 인제 그걸 생각하고서 자기가 다니던 길이니까 다시 오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길을 내고 그 길 위에 인제 거대한 자동차가 다니고 또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인제 부딪히면은 인제 절체절명 상태가 되고 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뭐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 결코 힘의 문제로 풀 건 아니죠.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뚫어놓은 길에 인제 만들어진 차를 갖고 그걸 사서 인제 뭐 가족들하고 놀러 가면서 가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도 인간도. 그러니까 인제 그런 밤길 특히 인제 야생동물이 나타나는 그런 길을 간다면은 좀 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뭔가 숲에다가 좀 뭔가 남겨 놓고 그다음에 개발을 좀 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슴을 비롯한 이런 동물들하고 공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슴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슴 인식의 날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사슴이 사라지면은 풀의 순환이 깨진다." 풀을 먹고 또 그걸 먹고 또 배설을 하고 또 거기서 또 풀이 자라고 이게 계속 인제 돌아가는데 그걸 먹고서 배설할 사슴이 없어져 버리면은 풀도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포식자가 사라지는 거죠. 서로 이렇게 물고 물려야 되는데 또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면 또 그걸 줄이기 위한 어떤 포식자가 작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숲 자체가 인제 망가지고 어 '숲이 늙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숲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죠. 뭐 우리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서로 기대해서 인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슴 한 마리도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숲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 동물 아니 사람까지 어우러진 그런 어떤 생태계를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작다라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톱니 작지만 그 톱니가 빠지면은 전체가 안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톱니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즉 그런 역할을 하는 숲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슴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인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죠. 우리가 오늘 하루 자연을 한 번 더 바라다본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좀 주워서 버린다. 이제 그러면 야생동물이 살아가는데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인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 저 자신만 하더라도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행동들이 숲을 지키는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오늘부터 좀 이런 캠페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키사슴 인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위한 사슴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 그 사슴과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숲속의 모든 생물들을 위한 날이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이 매트를 펴 놓고서 거기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은 자연 없이 인간도 살 수 없으니까 결국 키사슴 인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인간을 위한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 고요한 이제 숲이 쫙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 숲속을 걸어가는 이제 사슴 한 마리가 이제 딱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아주 그 고요한 발걸음, 정말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슴의 자태. 이제 아무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함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11일 기사스민 인식의 날, 정말 숲에 있는 조용한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마음속의 대화죠. 뭐 이렇게 말로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어, 그런 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3월 11일 키사슴 인식의 날이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제가 틀린 이야기를 했다라면 좀 댓글로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키사슴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